이삿날이면 소중한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포장하고 정리해 안전하게 새 집으로 옮겨주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사 가는 날 책 정리하다 예전에 껴둔 단풍잎이 떨어지네. 먼지가 쌓인 낡은 사진첩에 어린 시절의 날 이빨아 썩었었네. 생각이 나겠지. 안녕하십니까. 원주에서 이삿짐을 하고 있는 허창욱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벨 누르고 도망갔네. 재개발이 되면 집도 부술 텐데. 평균 1년을 평균으로 본다면 한 25개 이상은 합니다. 월. 제일로 보람된 거는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면 제일로 보람되죠. 가슴 아파도 더 나가야만 하네. 단골 슈퍼도 문방구는 나도 가슴 아파도 더 나가야만 하네. 잘들 있거라 오락실 친구들. 이사 가는 날 책 정리하다 예전에 껴둔 단풍잎이 떨어지네. 지금부터 용달 이사 전문가 허창욱 대표를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해도 미쳐 뜨지 않은 겨울 아침, 창욱 씨가 서둘러 출근하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사무실 문을 열고 불을 밝힙니다. 간밤에 난로에 불이 꺼지진 않았는지 살펴보며 연탄도 갈고 사무실에 온기를 더하는데요. 그 사이 함께 일을 하는 동료도 출근해 작업 일정을 논의합니다. 짐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죠. 근데 어제 그 북바위장 거기 설치했으니까 북박이장 어치장 들어왔지. 북바위장 들어왔으니까 정력이 정력 뭐 저거 일단 밀어주고 그러니까 밀어하면 돼. 알아서 그리고 해야 우리가 큰 것만 침대 조립해주고. 그러니까 일하기엔 살짝 이른 시각. 이삿짐 센터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이사 장비와 자재를 창고에서 미리 챙기는 두 사람. 박스를 적재함에 싣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제 창욱 씨가 서둘러 차에 오르며 오늘의 고객을 찾아갑니다. 햇수로는 지금 한 2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도 용달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자영업을 하면 괜찮겠다. 그럼 뭐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을 땐 돈도 잘 버는 것 같았고 뭐 내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수년에 걸쳐서 가슴에만 담고 있었죠. 살 형편은 안 되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주 골목골목은 물론이고
전국을 누비는 개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차를 세우고 창옥 씨는 도착하자마자 얼른 이삿짐 상자를 준비하며 차곡차곡 짐을 담아 나갑니다. 제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하나라도 깨질까봐. 깨지면 저희들이 변상을 해드리든가, 안 그러면 뭐 사드리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게 제일로 신경이 쓰이죠. 뭐 깨져서 접시 하나 깨져서 그 접시 사러 중앙시장 다녀보기도 했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포장 서비스를 주로 해주는 창옥 씨는 빠른 속도로 짐을 정리해 한 번에 차에 옮겨 싣는데요. 작은 규모의 이삿짐은 몇 시간 안에 마무리할 만큼 능숙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일을 하기 전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 나가가지고 취업 나갔던 회사에서 계속 몸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회사를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돼가지고 야채 장사, 뻥튀기 장사, 그 다음에 군고구마 장사, 그 다음에 물차 이거까지 직장 생활까지 한 6개 되네요. 창옥 씨의 고향은 원래 충북 단양 구인사인데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온 시절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꾸렸었죠. 하지만 불행은 느닷없이 창옥 씨를 덮쳤는데요. 그 제 아내가 제가 사별을 했는데 사고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 현지 공장에 인사발령이 나 있었어요. 가든가 아니면은 사표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남매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죠. 젖도 떼지 못한 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절망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고 버텨온 창옥 씨에게 어느덧 세월은 흘러 지금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중한 내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금슬도 좋은데요.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만약에 60이면 한 55, 그 정도. 근데 너무 또 아내 곁이라서일까요? 유독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이번에 뭐 5일 근무, 4일 근무 계속 해갖고 거기는 사우나 시설까지 다 돼 있는 거야. 사우나는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사우나도 돈 내고 들어가고. 그럼 근데 30% 해주더라고. 아, 30% 드시게 된다고? 그램핑 사용할 때 사우나는 30% 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감싸주며 함께 시작한 재혼 가정입니다. 아, 지인의 그 소개로 해서 만났어요. 많이 망설였죠. 서로 망설였죠. 뭐 다시 시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많이 생각하고 그래. 보니까 사람이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그 느낌이 자꾸 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밥은 안 굶겠다 싶은 거지. 라면이라도 이 사람은 끓여주겠다. 처음 만났던 때를 따져보니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요. 창옥 씨와 아내 선숙 씨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내 서로를 알아보고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 자꾸 골골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 골골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좀 잘 챙겨 먹고 그렇게 100세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사는 날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결혼 생활이 1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며 친구처럼 애인처럼 매일매일 행복하다는데요. 조용했던 부부의 공간에 평소에도 자주 보는 반가운 얼굴이죠. 귀여운 손녀와 딸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드려.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먹어. 할아버지 그런 거 안 좋아해. 네가 주고 싶은 사람 줘. 주세요. 주세요. 그래. 할아버지 드세요.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손녀딸이 주면 먹어야지. 그럼 먹어야지. 나. 좀 무뚝뚝했던 창옥 씨도 손녀 앞에선 모든 걸 내려놓는 천상 K 할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는군요. 옛날 같았으면 다 할아버지 아주. 떠올려 올려. 아빠가 다른 사람이 됐지. 손녀한테만 뭐 사랑 가득?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잖아요. 뭐든지 다 뭘 해도 다 허용하는. 옛날에는 그 삶의 무게에 찌들어 가지고 웃을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러니까 내 가족으로는 또 사위도 있고 손녀도 있고. 평소 중재를 잘하는 효녀 연화 씨도 있죠. 근데 아파트들 이런 색 있잖아. 이런 색이 되는 아파트들이 없어. 근처에 사는 딸 내외와 손녀가 오면 웃음이 넘치는데요. 어렵던 시절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어느 주말 오후 또 다른 이산일이 잡혔습니다. 눌러. 됐어요. 뭐라? 이날은 제법 규모가 큰 짐이라 사다리차까지 동원됐는데요. 누군가는 쉬고 있을 시간. 창옥 씨는 휴일에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혹시 이 일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고 뭐 내 자유 시간도 많고 그다음 또 일 없는 날 내가 쉴 수 있고 뭐 그래서 메리트는 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 등짐으로 치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2층까지는 괜찮은데 한 3층, 4층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 체력이 안 따라줄 때가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말은 그렇게 했어도 26년 동안의 연륜과 노련함으로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실력을 자랑하며 그 간극을 메우고 있는데요. 어느새 그 많던 짐 정리를 끝마치고 주말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찾은 이삿짐 센터. 어디선가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봉은영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저는 허창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용다리사답게 우리나라 지도와 5명의 동업자들이 쓰는 달력이 인원수대로 벽에 걸려 있는데요. 각 사람의 촘촘한 이사 스케줄을 그대로 알 수 있죠. 1월에 보니까 되게 많이 바쁘셨나 봐요. 1월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이틀 쉬었어요. 주말 포함해서요? 우린 주말 주중이 없어요. 그냥 1년 365일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쵸. 네. 아, 세상에 되게 많이
힘드시겠어요. 뭐 아직 젊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도 네. 이렇게 정정하시고. 심지어 여기 딱 이삿날이라고. 이삿날을 이제 이삿날이라고 달력에. 그 이삿날이 음력으로 9일하고 10일이에요. 음력으로 작은 글씨로 9일하고 10일인데 9일하고 10일이 왜 이삿날로 정해졌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도깨비가 손이 8손이래요. 손가락이 2개가 없어서 아. 8까지 쉬다가 9하고 10을 못 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귀신들의 장난을 안 친다. 그래서 이제 9하고 10일로 이제 이삿날이 된 거예요. 아, 처음 알았어요. 아.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들리는 게 그렇게 들려요. 예. 달력도 매사 부지런한 창욱 씨의 성격을 꼭 닮았네요. 그럼 이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만나볼까요? 잘 계시는가요, 여러분? 살기는 괜찮은가요? 속상하신 분 한잔 하세요. 그리고 하하 웃어요.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말로 열받고 소갈이 많으셨나요? 살다 보면 그게 인생 세상살인 걸 마음에 담지 말고 툭 털어버려.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가요? 살기는 편안한가요, 여러분? 이번 노래 선물은 어떠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곡이 대표님 컬러링이라고. 네, 컬러링이에요. 아, 그 정도로 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좋아하는 것보다가 전화를 하신 분에 대한 좀 배려심이 있죠. 와. 잘들 계시느냐, 뭐 속상하시면은 풀어라. 그런 의미로 제가 그런 제 마음, 개인적인 마음을 담은 거예요. 네. 이제 다음 곡도 들려드리기 전에 대표님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혹시 어떤 분께 편지가 왔을 것 같으세요? 글쎄 나한테 편지 보낼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편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서 온 편지일까요? 언제나 고마운 당신에게 살다 보니 이렇게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날이 오네요.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만난 지도 어느새 10년이나 됐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연분이 따로 있나 봐요. 데이트할 때 카페도 가지 않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하던 당신. 그냥 보자면 서운했던 적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정말 알뜰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믿음직하고 든든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났던 당시에는 누구보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아무나 만날 마음도 없었는데 점점 당신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진국이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까지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매일같이 반하고 있답니다. 특히 당신의 요리 솜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동갑내기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보듬어 살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를 소개시켜줬던 두 사람에겐 지금도 감사하다니까요. 당신은 살아갈수록 좋은 사람이고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제 눈에는 멋지고 귀엽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 잊지 말고 알콩달콩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고요. 함께 웃으면서 늙어갑시다.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요, 여보. 당신의 영원한 아내로부터. 네, 아내분께서 이렇게 그거 언제 썼대? 네, 편지를 써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가슴 한켠에 멍을 지지 않은 사람 없듯이 우리도 또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제발 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보다 더 오래 살다가 그 나중에 내가 이승 떠나고 난 뒤에 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틋한 마음을 담은 마지막 음악 선물입니다. 좋은 집에서 말 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걸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그냥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몸 더 망가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죠. 내가 해서 일하러 갔을 때 그 주인분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 정도면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게 제 꿈이죠.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헌신해온 용다리사 전문가 창욱 씨.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